네, 이번 시간에는 경관 용량 돕기에서 옷 갈아입히기까지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험을 끝났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 올리지 않은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향을 돕는 방법은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맞죠?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경관 용량이 잘 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넣는다. 즉시 밀어넣으면 안 되죠. 보시면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될 때는 비위관을 잠근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반드시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3번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자, 천천히 너무 막연하죠? 1분에 50ml 이내입니다. 이상 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천천히 하면은 음식물이 상할 수 있습니다. 1분에 50ml 이내로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서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아니죠. 적신, 거즈로 닦아줍니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아니죠.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1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2번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이게 맞죠? 삼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해야 삼키기가 쉽겠죠? 1번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신맛이 강한 음료를 주면 침이 더 많아집니다. 이 침이 증가하면 삼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자, 배가 너무 불러져서 영양을 하기 힘들어질 수 있죠. 3번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자, 삼키는데 힘든데 말까지 걸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3번을 써서 틀렸네요.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자, 머리와 목을 약간 앞으로 숙여 음식을 삼키게 하는 게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입니다. 3번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서 먹인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1번 음식에 섞어 먹인다. 아니에요. 2번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아닙니다. 사례를 들리는 대상자인데 빨대로 먹이면 안 되겠죠. 3번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아닙니다. 4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이것도 아니고요. 책에 보시면은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루약 한번 보고 갈까요? 경구약 복용 시 주의점.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 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자, 무침 주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4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약 이름이 적혀 있는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지 않고 그 라벨이 붙어 있는 쪽으로 약을 붓다 보면은 약물이 흘러내려서 그 라벨에 오염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약 라벨이 있는 쪽은 손 쪽으로 오게 하고 그 어떤 컵, 계량컵 같은 데 붙는 쪽은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라야 합니다. 자, 1번 색이 변한 무략은 흔들어서 따른다. 색이 변한 무략은 버려야 합니다. 2번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틀렸죠? 눈높이에 맞춰서 놓고 따른다. 3번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약병 뚜껑은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바닥에 놓을 때. 4번 맞고요. 5번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안 됩니다.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무략 한번 볼까요? 무략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 대상자에게 투약한다.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을 버린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의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그렇죠? 병 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양을 복용하게 한다. 자, 꼭 알아두기 한번 볼까요? 무략을 사용하기 위해 약병 뚜껑을 열 때 병 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고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병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번 안용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용고는 거즈로 닦아 버린다. 2번이 정답이죠. 1번 보겠습니다.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아닙니다. 멸균솜으로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3번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하부 결막낭 위에 넣어줘야 되죠. 틀렸습니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용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아니죠.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용고는 닦아서 버려야 합니다. 5번 투여 후 눈을 거즈로 30분간 덮어둔다. 아닙니다. 자, 안용고도 한번 보고 갈까요? 안용고, 안약 투여 방법을 시험하고 안용고를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용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결막낭이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바깥쪽이란 말은 이 방향입니다. 코 쪽 있는 부분이 안쪽이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용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안용고 투여 시 주의사항, 안용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외부 공기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안용고 투여 방법 중에서 자, 이렇게 투여하고 나서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는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그리고 비닐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입니다. 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2번 침상 머리를 올려 자위를 취하게 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9번에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를 올려서 상체가 조금 올려줘. 상체를 조금 올려줘서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게 지금 6번에 2번 자위를 취하게 한다. 라고 와 같습니다. 자,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자, 아니죠. 이동변기 거동이 불편해서 침상 배변을 해야 되면 간이변기를 대어줄 거죠.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아닙니다. 변이가 생기면은 바로 또 간이변기를 대서
배변을 할 수 있게 도와야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4번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줘야 합니다. 5번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자, 배변을 돕게 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2번 침상 머리를 올려 자위를 취하게 한다 입니다. 7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 한쪽이 불편한 대상자죠.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네, 어떤 그 마비가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최대한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입니다. 1번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밝게 해야 합니다. 2번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자,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합니다.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아니죠. 밖에서 기다려줍니다. 4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자, 화장실 문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게 낫죠. 그래서 7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입니다. 8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자,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같이 보관해야 사용할 때 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1번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이동변기는 의자처럼 생긴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미끄러질 수 있고 그게 좀 가볍기 때문에 휠체어 환자가 이동변기 앉거나 할 때 밀려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이건 책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바닥에 닿게 해야 한다. 3번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아닙니다. 이동변기 배설물은 매번 그때그때 버려야 합니다. 4번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아니고요.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어준다입니다. 그래서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 59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번대씩까지 끊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맞죠?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아닙니다. 사용할 때마다 세척한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한다. 아니죠. 역류해서 오염이 될 수 있죠.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낮게, 방광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아닙니다. 배출구를 닫은 후에 배출구 끝 입구를 알코올로 그죠?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합니다. 자,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아닙니다.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는 뭔가 소변이 배출이 안 된다고 판단해야 된댔죠. 그래서 소변줄을 확인해야 합니다. 꼬여 있거나 접혀 있거나 그럼 바르게 해줘서 그 대상자가 소변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입니다. 10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아니죠. 3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 해준다.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거. 문지르면은 더 발적이 보인 그 부분이 손상이 되거나 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뭐 간호사나 이런 데 문의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4번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아닙니다. 3번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번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절대 재사용하면 안 되죠. 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왜냐면 기저귀를 너무 사용하면 스스로 배변 활동하는 그 기능이 점차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대상자를 돕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그 힘들게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11번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죠.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자, 1번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저녁 식사 전후에 감긴다. 저녁 식사 전에 감겨야겠죠. 2번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아닙니다. 40도씨입니다. 4번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수건으로 일단 먼저 말리죠. 그리고 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드라이기로 말려야 되죠. 수건으로 말립니다. 5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통목욕. 자, 목욕 돕기 있죠. 자, 목욕물 온도는 따뜻하게 40도대에 맞춘다. 그리고 목욕 전에 소변, 대변 보도록 한다. 식사 직전 직후에는 목욕을 피한다. 그럼 아까 그 1번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도 틀렸고 식사 직전이라고 해도 뭐 틀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 머리 감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페이지 259에 두발 청결 돕기에서 통목욕 시 머리 감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4번부터 보겠습니다. 절차를 설명하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머리에 장신구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마귀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신다. 소량의 샴푸를 덜어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군다.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이거 이번에 38회 문제에 나왔습니다. 2월 달에 본 시험.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양쪽 귀에서 기마귀 솜을 꺼낸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빗질하여 차분하게 정리한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자, 그래서 통목욕 할 때 머리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입니다. 1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하게 닦아 말려준다. 조금 전에 보셨죠? 1번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아닙니다.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2번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아니죠. 바로 충분히 마사지하고 헹구고 곧 말려야겠죠. 4번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머리에 바른다. 아닙니다. 세정제를 그냥 머리와 두피에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면서 그냥 헹구면 됩니다.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아닙니다. 그냥 소량의 샴푸를 덜어서 머리와 두피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하게 닦아 말려준다 입니다. 13번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4번 회원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입니다.
자, 회원부 청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은 방광염, 요로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있죠? 회원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 또는 거즈나 솜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을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쪽에서 뒤쪽으로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무릎을 세워 있죠?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 목욕 담요의 양쪽 아랫단 끝을 가까운 쪽 다리 쪽으로 안으로 감고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말아서 감고 아랫단 가운데 부분은 회원부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회원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아니죠.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힌다. 피부에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는다. 물을 담을 용기는 생수병 등의 빈 용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가볍게 짠 물소금으로 여성의 회원부를 앞쪽부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남성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도 잘 닦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변기를 빼낸 후 변기가 닿았던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입니다. 그래서 물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닦기 때문에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물휴지로 닦지 않습니다. 3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5번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아니었죠? 조금 더 전에 보면은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3번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4. 회원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해야 한다. 14번 보시겠습니다.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와 닦는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 한번 볼까요? 다리, 5번의 다리,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그죠? 말초신경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야 마사지 같은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을 돕죠. 자, 1번 팔, 위팔에서 손목 쪽으로 아닙니다. 자, 손목에서 위팔 쪽으로, 말초에서 몸통 쪽으로 가는 겁니다. 2번 유방, 목에서 배꼽 쪽으로. 아니죠. 원을 그리듯이 하라고 했죠.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닙니다. 시계 방향입니다. 4번 회원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아니죠. 이러면 감염이 되죠. 요도, 질, 항문이기 때문에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라고 되어야 합니다. 14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5번이 정답입니다. 15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한쪽 팔이 힘들죠. 단추가 없는 상의를 윗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자, 항상 건강한 쪽을 건강한 팔은 언제나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편마비 대상자는 그 약한 쪽, 그 마비 쪽을 먼저 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건강한 쪽 팔은 접을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 1번이 정답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마비된 쪽 팔, 그 다음에 머리,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팔 기억하시면 됩니다.
1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입니다. 1번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아니죠. 3번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치매 대상자가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4번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치매 환자는 묵직한 느낌이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아닙니다. 4번. 5번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입니다. 1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4번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자, 아닙니다.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눕혀야 되죠. 그래서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혀야 합니다. 2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아니죠.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는 쪽은 마비 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되어야 되죠. 3번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아닙니다.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가 되겠죠. 5번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자, 어느 쪽으로 먹었을까요? 왼쪽을 먹긴 먹었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음식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찌꺼기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 인지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확인해 줘야겠죠. 그래서 1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4번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에 밥을 준다입니다. 자, 국을 먼저 준다는 것은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함이죠. 18번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2, 3차례에 먹게 한다. 자, 나누어서 먹게 하면 되죠. 1번 물에 녹여 마시게 한다. 아닙니다. 알약을 함부로 물에 녹이면 안 되죠.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한다. 안 됩니다. 갈아서 먹는 알약은 그 금이가 있는 부러뜨려서 먹어도 되는 그런 약만 가능하죠.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하는 건 안 됩니다. 3번 고개를 뒤로 젖혀 하나씩 먹게 한다. 11알 먹는 분은 그럼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5번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한다. 큰일 나죠. 입안 깊숙이 넣으면 오히려 구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18번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2에서 3차례 나누어 먹게 한다 입니다. 19번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한쪽 귀에 약을 놓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답이죠. 1번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아닙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대상자가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입니다. 2번 약을 냉장고에 꺼내 바로 투여한다. 안 됩니다. 귀약은 특히 차가우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귀약은 바로 차가운 그 귀약을 투여하면 안 되고요.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가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6번에 보시면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귀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틀렸죠?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해야 합니다. 4번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꼭 끼워 눌러주면 안 됩니다.
살짝 끼워줘야 되죠. 책을 한번 볼까요? 자, 8번부터 보겠습니다.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한다. 작은 솜을 15 내지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누웠다가 제거한다입니다. 자, 그리고 귀의 약물 투여는 7번 잠깐 참고로 보시면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에 측면을 따라 귀의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의 수의 약물을 점적한다입니다. 측면에 약물을 점적하는 겁니다. 자,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자, 답은 5번입니다.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한다라고 아까 보셨죠? 20번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하는 방법은 주사 부위가 부어오르고 있답니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고하기 전에 수액 조절기를 잠가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3번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한다. 안 됩니다. 멈추고 잠그고 멈추게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4번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안 됩니다. 5번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안 되죠.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보고를 하라고 했죠. 보고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수액 조절기를 잠근 후에 빨리 시설장이나 그 관련된 간호사나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21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